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발전소를 보시면요. 자, 물을 이용하는 수력발전소가 있죠. 그 다음에 불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핵연료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이 있잖아요. 이 수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댐 같은 데서 이 물을 막아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낙하시키면은 이렇게 수차로 돌리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게 수력 발전이고요. 이 화력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은 보일러에 있는 물을 끓여요. 그러면은 이 물은 이 수증기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 수증기는 고온, 고압이겠죠. 그래서 이 수증기로 터빈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게 화력이나 원자력입니다.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차로 돌려주겠죠. 수차. 하지만 이 수차의 회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속이 되는 거고요. 낮은 속도예요. 이 터빈 같은 경우에는 고온 고압으로 회전시켜 주기 때문에 고속이 됩니다. 고속. 전 시간에 동기 속도에 비해서 배웠죠.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 FRPM입니다. 이 주파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60Hz로 일정하게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동기 속도 NS와 극수 P와의 관계를 보면은 동기 속도 NS와 극수 P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즉 동기 속도가 빠르면요, 극수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 동기 속도가 느리면 극수는 당연히 많아져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속도 발전기가 있고요. 이 저속도 발전기는 수차 발전기가 저속도 발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속도 발전기는 터빈 발전기가 있어요. 이 터빈을 이용하는 것은 화력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 터빈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저속도 발전기는 당연히 극수가 많아야 되겠죠. 극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극수를 자, 이런 모양으로 더 많게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4극도 있을 거고 이렇게 6극도 있을 거고요. 혹은 8극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은 이 고속도 발전기인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극수가 많을 필요가 없겠죠. 2극이면 됩니다. 2극. 2극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해서 N극과 S극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수차 발전기는 이런 돌극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돌극형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철극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계자들이 다 철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우산 모양 같이 되어 있다 해서 우산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고속 발전기이고 이런 원통 모양으로 된 비돌극형입니다. 원통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 자, 돌극형일 때는 이 부하각이라고 하는데요, 6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나오고요. 이 비돌극형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하각 델타가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 비돌극형 발전기의 한 상의 출력은요, 자, 출력 P는 리액턴스 X분의 기전력 E 곱하기 단자전압 V 사인 델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직류기 때 배웠던 전력 공식을 보면은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죠. 마치 이 모양과 비슷해요. 자, 위에는 상전압과 단자전압을 곱해주면 되고요. 분모는 리액턴스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인 델타라고 있는데, 자, 이 부분 또한 기능사 문제를 풀면서요, 역률이 나온 문제 빼놓고는 대부분 사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인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우산형 발전기의 용도는, 자, 우산형이면은 우산형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돌극형 발전기죠. 돌극형. 자, 그리고 철극형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 돌극이 있죠. 자, 얘는 고속이다, 저속이다. 예, 저속 발전기가 됩니다. 저속 발전기가 되고, 그리고 이 저속 발전기는 대표적으로 수차 발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저속이고요. 소용량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대용량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단자전압을 V라고 하고요, 유도 기전력을 E라고 했을 때 동기 리액턴스를 X, 부하각을 델타라고 하면 한 상의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단, 전기자, 저항 등은 무시한다 나왔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자, 이 문제도 시험에 간간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답으로 외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상의 출력 P는요, 이 모양과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자, R 대신에 X 리액턴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V 하나 집어넣고 V가 있는데 2가 있죠. 2 곱하기 V. 어쨌든 곱하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무조건 사인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사인 델타.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번. 동기 발전기에서 비돌극기의 출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각은 어떻게 되는가? 90도죠, 90도. 자, 돌극형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델타 값이 60도일 때가 최대가 되고요.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이고요. 자, 66,000kV 암페어이고요. 22,900V의 터빈 발전기의 전격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하고 나왔죠. 그러면은 얘가 상이죠, 상. 근데 3상이에요. 그 다음에 66,000kV 암페어가 단위가 kV 암페어, 볼트 암페어이면은 뭐였죠? 예, 피상전력이었죠. 피상전력. 피상전력은 보통 PA로 쓰죠. 그 다음에 22,900V가 전압 V가 될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시간에 교류 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상 전력이란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 전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효 전력이란 게 있었죠. 이때 피상 전력은 PA라고 쓰고요. 유효 전력은 그냥 P라고 쓰고 무효 전력은 PR이라고 쓰죠. 자, 얘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로 쓰시면 되고요. 유효 전력의 단위는 와트, 무효 전력의 단위는 VAR 이렇게 썼죠. 자, 그리고 피상 전력 같은 경우에는 단상일 때는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유효 전력일 때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죠. 무효 전력일 때는 VI 사인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삼상일 때는 자, 얘네들과 다 똑같은데요. 자, VI 코사인 세타, VI 사인 세타 모두 똑같은데요. 삼상일 때는 루트 3만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삼상이고요. 피상전력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피상전력 PA는 자, 삼상이기 때문에 삼상일 때 피상전력은 얘죠. 루트 3의 VI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전력값 나왔죠. 얘 나와 있고 전압 얘 나와 있죠. 문제는 전류 얘를 구하라는 문제죠. 이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때 전류 I는 I를 이쪽에 놔두고 모두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루트 3V분의 PA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피상전력 PA는요, 문제에서 66,000 곱하기 자 킬로니까 10의 3승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루트 3 곱하기 22,900V. 자, 이렇게 쓰시고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은 분수 표시 누르시고요. 분자는 66,000이죠. 66000 곱하기 10의 3승 해주시고 분자는 루트 3 하시고요. 한 칸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빠져나오시고 곱하기 22,900V죠.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은 1663978 나오죠. 자, 1663.97이 나오죠. 그러면은 약 1664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종류는요, 시험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딱 읽어보시고요. 쉬운 문제들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번이라든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잖아요. 그리고 2번 문제도 약간의 암기만 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